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사회문화 윤성훈입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목이 쉬어가지고, 왜 쉬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잘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이게 자고 일어나니까 목소리가 이래서 여러분들 듣기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또 긴급하게 3월 모의고사 총평을 또 올리느라고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만 좀 드리고, 오늘 해설 강의까지도 좀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들 내일이라도 좀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해설 강의는 조금 한 며칠 좀 늦춰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목 상태가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신뢰가 될까봐 좀 걱정입니다. 총평 말씀 좀 일단 드릴게요. 3월 모의고사 열심히 잘 보셨습니까? 3월 모의고사 치고는 좀 다소 좀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제 문제를 봤는데 사실 그 3월 모의고사가 이제 N수생들이 치르지 않잖아요. 이제 고3 학생들끼리만 치르는 걸로 생각을 하면 겨울방학 동안에 개념완성 정도가 어느 정도 일회독된 친구들, 요 정도가 아마 모범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그 이상으로 가자면 기출이라든가 도표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원리 학습이 온전하게 완벽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3월 모의고사를 보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개념 일회독 정도를 치른 상태에서 이 3월 모의고사를 본다고 한다면 다소 좀 어렵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통계 문제도 지난 수능보다도 한 문제가 더 나왔어요. 남녀 격차 문제까지. 개념 문제도 좀 볼륨이 커서 시간 관리도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다소 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이번 특징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고3이 3월에 치르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도표 문항도 좀 많았고 이제 남녀 격차 통계 문제, 그 다음에 일명 유부노 통계 문제죠. 저출생 고령화 관련된 지수 문제. 그 다음에 복지제도 통계 문제. 그리고 계층 이동 문제까지 총 4문항이나 나왔어요. 게다가 개념 문제 볼륨이 좀 많이 커졌습니다. 뭐 좀 아주 간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도 물론 있었어요. 뭐 당연히 뭐 실수만 안 했다면은 뭐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 다수 수록이 돼 있었습니다만 개념 문제 중에서도 이거 뭐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 그런 문제가 좀 많아서 30분 안에 깨끗하게 다 풀지 못한 친구들도 꽤 있을 수 있었겠구나. 손도 못 대고 그냥 넘겨야 되는 문제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위권 학생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생님 DM으로 시험 끝나자마자 뭐 만점 맞았습니다. 맛있게 실수를 하나 틀렸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긴 하네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열심히 해온 결과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축하드립니다만 중위권, 중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직 완벽한 1등급을 받아내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공부 상태에서 문제까지 좀 어려웠기 때문에 다소 좀 혼란스러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목해야 될 문제를 몇 개 좀 말씀드려보면 이 해설 강의에서 선생님이 또 따로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10번 문항이요. 10번 문항이 문화의 속성 관련된 문항이었는데 게임형 문제라고 하죠. 이제 뭐였죠? 뭐 칩인가요? 바둑알인가요? 이걸 뭐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빙고 게임 같은 그런 형태인데 네, 뭐 내용이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았지만 처음에 선생님도 딱 봤을 때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뭐 어디다 넣는 거야? 뭐 이렇게 그림이 그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그 문제 속에 있는 그림이 온전하게 입체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아서 그것도 좀 문제긴 문제였어요. 수능이라면 그렇게 했다가 오해를 살 만한 문제를 안 냈을 것 같긴 한데 그 문제의 구성이라든가 그 게임의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내용이었는데 형식을 가지고 좀 까다롭게 했다는 거 그게 좀 눈에 띄었고요. 곧 이어서 11번 문제에서도 문화의 변동, 점수 부과형 문제죠. 요거는 지난 수능의 문제를 본딴 것 같아요. 주제만 달라졌고 수능에 뭐 예 아니요로 해서 질문을 하고 뭐 점수를 매기는 거죠. A, B, C 각각 문화 변동, 융합, 병존 뭐 이런 것들 뭐 융합, 병존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하는 건데 요것도 캐치를 빨리 한다면 금방 풀 수는 있었겠지만 연습이 기출문제 같은 걸로 연습을 아예 안 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만 한번 숙지한 상태로는 조금 역부족인 문제들을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접해본 친구들이라면 속아내는 게 금방 나왔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조금 아쉬웠을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다음 17번 문제에 남녀 격차 지수 통계 문제가 나왔어요. 요게 한 2, 3년 동안 복지제도 통계 문제와 유부노 통계 문제, 계층이동 표분석 문제 이렇게 세 개만 통계 문제로서 지금 나오고 있었거든요. 요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가 될 것이다. 선생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글쎄요. 선생님 이제 궁금증이 이제 더 커졌어요. 6월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가 평가원이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이 이 문제를 다시 평가원 문제, 수능 문제로 다시 넣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뭐 아직까지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교육청 문제에서는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에요. 이게 만약에 수능에 나온다면 이번 수능에 1, 2등급을 결판 낼 수 있는 문제가 여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만 조금 그래도 위로가 되는 건 더 어렵게 낼 수도 있었어요. 더 어렵게 낼 수도 있었는데 좀 선생님 문제를 이렇게 보니까 좀 참았어. 출제자가 여기서 더 어렵게 내면은 이거는 좀 욕먹겠다 싶었는지 조금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는 소재를 잔뜩 깔아놓고 다소 좀 쉽게 물어보려고 그래도 애쓴 흔적은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 이제 안 나겠지? 이렇게만 이제 안심하고 있었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총평을 재수생들도 혹시 볼 것 같은데 재수생들은 공식적으로는 이 시험에 참여해서 성적 산출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꼭 한번 풀어보십시오. 어떤 힌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꾸 신경이 쓰이네요. 17번이 선생님이 제일 신경이 쓰이는 문제입니다. 꼭 한번 풀어보시면서 선생님의 해설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선생님도 답답합니다. 이게 목소리가. 생전 선생님 강철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20몇 년 동안 강의하면서 완전 뭐 거의 뭐 죽기 직전에 몸살 감기가 걸리지 않고서는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없었는데 네, 다른 데는 또 멀쩡한데 목만 이러니까 이것도 참 애매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쨌든 건강 관리를 잘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좀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N수생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적을 가지고 뭐 1컷이 몇 점이냐, 뭐 2컷이 몇 점이냐 이거 가지고 너무 마음 조바심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객관적인 지표로 삼기는 어려운 성적일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도 원점수 한 40점 기준으로 했을 때 40점 정도 상회하는 점수를 받았다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틀을 크게 바꿀 필요는 없는 수준? 그러니까 순항 중이다. 아직 개념 정도만 불후의 명강 개념 완성편 정도 끝내고 도표 통계 특강 현장에서도 아직 완강이 안 된 상태거든요. 도표 문제를 풀 수 있는 원숙한 어떤 기술들을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치렀기 때문에 맞았다면 뭐 더더욱이나 잘한 거겠지만 혹시 좀 틀렸다 하더라도 그 아쉬움 좀 뒤로 하고 5월, 6월에는 뭐 당연히 맞을 수 있는 실력을 여러분들 가질 것이기 때문에 너무 쫄 필요 없다. 그래서 40점 이상이라면 네, 지금 커리라던가 공부 방법이라던가 뭐 진행 상황을 크게 바꿀 필요가 없이 순항하고 있다. 요 점수를 뭐 예를 들어 이번 3월 모의고사 41점, 42점 맞았다면 6월 모의평가에서 45점, 46점 정도 기록할 만한 정도는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차분히 준비해 나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40점 이하인 경우 이게 뭐 큰일 났다는 건 아니에요. 큰일 났다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어떤 개념, 도표, 기출까지의 어떤 온전한 일회독이 되었는가 이건 좀 점검할 필요는 있다. 선생님 생각에는 개념, 기출, 도표. 선생님 우리 커리큘럼으로 치면 불후의 명강, 명불허전, 도표 통계 특강, M스킬 12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온전하게 좀 이수를 좀 안 했기 때문에 나온 점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표로 삼기에는 그 자체가 지표는 아니니까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뭐 3월 모의고사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6월 모의평가까지 우리가 개념 기출 도표를 2회독 해낼 수 있느냐 여기에 선생님은 방점을 찍고 싶어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개념 기출 도표 요거를 6월 모의평가 오기 전까지 2회독을 돌릴 수 있어야 그래야 6월 모의평가에서 여러분들이 봉변당하지 않고 원하는 점수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의 커리큘럼하고 좀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고3 학생들이라면 앞으로 4월, 5월, 6월 어떻게 지내야 될지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해봐요. 4월 중순까지는 개념 기출 도표를 어떻게든 돌려야 됩니다. 아마 지금 개념과 기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도표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그것도 4월 중순까지 선생님 완강과 동시에 4월 중순에 4월 한 10일, 11일 뭐 이 정도면 선생님의 완강 업로드가 되거든요. 도표 통계 특강도. 그 완강 되는 동시에 여러분들도 도표까지 깔끔하게 개념 기출 도표가 1회독이 완료될 수 했으면 좋겠다. 아직 이제 개념을 처음 교재를 사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기출을 이제 시작했어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늦지는 않았지만 좀 서두르긴 해야 됩니다.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서두르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까지 겨우 1회독 돌려가지고 치르기에는 1등급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까지 요거를 2회독 돌릴 수 있으려면 4월 중순까지는 좀 맞춰주면 좋겠다. 뭐 좀 많이 늦추면 한 4월 하순 정도, 5월 초순 정도까지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고3 학생들은 이제 4월 말까지 중간고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기간이 좀 공백기가 됩니다. 수능 1등급을 준비하는데 한 2주 정도? 2주 정도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중간고사 그 범위에 해당하는 공부를 또 집중해서 해야 될 시기를 좀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얼른 복귀해서 5월달 한 달 동안은 6월 모의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미안합니다. 6월 모의평가가 수능이라고 생각한다면 5월이 파이널이잖아요. 파이널. 맞습니까? 이 파이널 기간 동안에 선생님이 모의고사를 내놓을 테니까 적중예감 시즌풀이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3월 모의평가 이런 거보다 수준이 훨씬 더 높은, 수능에 훨씬 더 근접한 그런 문제들을 6회분 준비했습니다. 6회분. 그래서 적중예감 시즌풀이가 4월 한 중순, 하순 정도에 입고가 돼요. 먼저 구매하셨다가 5월 달에 풀고 쌤 해설 듣고 풀고 해설 듣고 6번, 6회니까 6번의 전범위 복습을 하고 6월 모의평가를 치른다. 이런 생각으로 요걸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3 학생들이라면 요런 일정으로 좀 가주시라 하는 거고요. N수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 부담이 없기 때문에 요때 이제 고3들하고 격차가 좀 벌어질 수 있겠죠. 요때 좀 격차를 또 벌리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N수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2회독 이상 꼭 좀 해줘라. 6월 모의평가 보기 전까지 2회독 이상 해주고 4월 달에도 중간고사 뭐 이런 개념 없으니까 쌤 생각에는 4월 달까지 이미 어느 정도 N수생들은 이미 1, 2등급 가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사회문화. 그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2회독이 아니라 3회독, 4회독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학사 일정이 따로 없이 뭐 재수 정규반이라든가 독학 재수를 위해서 혼자 자습하고 있는 분들 많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실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 번 더 본다. 고3들보다는 한 번 더 본다. 이런 생각으로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달은 역시 적중예감 시즌 프리를 가지고 파이널 하듯이 6월 모의평가가 수능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3수, 4수 한다. 이런 생각으로 다음 남은 4, 5개월을 또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의사 전달을 온전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론은 딱 이제 두 가지 메시지로 요약을 하자면 첫째는 이번 시험이 다소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한 40점대 넘어갔으면 순항 중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커리에 큰 변화를 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40점 이하라 할지라도 아직 개념 기출 도표를 온전하게 다 보고도 지금 40점이 안 나온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쌤 생각에는 개념 정도만 겨우 좀 그냥 꾸역꾸역한 상태에서 실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받을 점수를 받은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후자의 경우라면은 일단 개념 기출 도표 요거를 좀 더 완성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6월 모의평가를 대비해 나가는 방향을 찾아보자 이런 말씀 드렸고요. 점수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6월 모의평가다. 수능 출제기관은 교육청이 아니라 평가원이니까 평가원이 출제하는 6월 모의평가에서 내가 1등급을 꼭 받아내야 수능날까지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임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쌤은 수일 후에 요 목소리를 좀 안정시킨 다음에 더 좋은 강의, 더 요것과 관련된 세부적인 해설 강의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3월 모의고사 치르느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